좋아요, 구독. 테스타의 기성화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장이 움직일 때 네. 또 아침 프로그램에 처음 오시게 됐는데 네.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경제TV에서는 처음 소개드립니다. 테스타 자산관리에서 이제 개미 투자자분들과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건강한 수익 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기성화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저희 대표님과 함께 이 시간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지금 시장부터 좀 분석을 해보죠.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0.15%, 0.25% 약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한 주라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시장 현재 어떤 체크 포인트부터 저희가 짚어볼까요? 네,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도 조금 채널링 현상에 따라서 관망세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 미 증시에서 장 초반 조금 하락세가 조금 두드러졌습니다. 러시아 쪽의 노르트 스트림에서 추가적으로 가스관을 조금 잠그게 되면서 여기에 따라서 조금 하락세들이 나왔고 반대로 에너지주들이 조금 강세를 보였지만 여러 이 외국계 투자자산운용들이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지수 자체를 조금 낮게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기술주 위주로 조금 낙폭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나스닥 쪽에서 조금 낙폭이 커지는 상황이었는데 장 후반 들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 표출을 해주면서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 약보합세로 마무리가 된 느낌이고 이제 앞으로 확인해야 될 것들이 FOMC 회의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망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점들 그리고 이제 GDP 수치가 발표가 될 텐데 미국 쪽에서 오늘 나왔던 것들이 시카고 연은에서 이제 국가 활동 지수라고 하죠. GDP와 굉장히 채널링이 많이 되어 있는 지수입니다. 해당 지수들이 저번 달부터 이번 달까지 계속 마이너스 지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쪽에서는 지속적인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FOMC에서 우리 시장에서 예측했던 대로 75bp를 올려주게 되면 국내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금리 인상 빅스텝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쪽에서 굉장히 조금 부담이 될 겁니다.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리 준비했던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어떤 하방 압력이 크기보다는 어느 정도 박스권 앞에서 움직이는 관망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따라서 오늘 또 약보합권에서 계속 증시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약보합권을 보이고 있는 양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간밤에 뉴욕 증시는 에너지주가 오르고 빅테크주들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우리 증시도 좀 움직이고 있는 장 초반에 강세를 띠고 있는 업종을 보면 이런 코로나 관련된 이후에 이 이슈들로 좀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국제 펄프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이슈에 제지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네. 저는 굉장히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네,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제지 관련주들 이슈 어떻게 보시나요? 처음에는 어떤 개별적인 이슈로 출발했다라는 느낌이었어요. 무림 페이퍼라든지 무림 SP 이런 것들이 계속 오늘 신풍제지까지 해가지고 수급 자체가 좋은 상황인데 국제 천연 펄프 가격이 4년 만에 $1,000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조금 사고의 확장을 해보자면 최근 들어서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지금 9만 명에서 10만 명까지 돌파를 하겠다. 앞으로 확진자가 더 늘어나서 20만 명까지도 코로나 완전 초기 모습과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앵커님도 보시다시피 코로나 초기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 진단키트, 네. 제약바이오주로 시작해서 손소독제로 넘어갔다가 그렇죠. 음압병동에 계속 옮겨다니죠. 호흡기까지 계속 네. 수급이 옮겨가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 마지막을 기억을 해보시면 무림페이퍼라든지 포장, 제지 관련주들이 부각이 됐었어요. 택배 많이 시키니까. 맞습니다. 거리두기가 다시 시행이 될 거고 시행이 되지 않더라도 이제 국민들이 어떤 학습 효과에 의해서 이제 과거의 어떤 모습처럼 다시 조금 제한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배달이라든지 유통, 포장 관련주들이 조금 시세 분출이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의미에서 같이 시작된 부분 그리고 여기에 펄프 가격이 또 $1,000 이상 돌파했다라는 소식들 2개 정도가 조금 겹치게 되면서 무림 쪽에서 조금 시세 분출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돼서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제지 관련주들, 골판지 관련주들 왜 오르나 봤더니 이런 여러 가지 이슈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뜬금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네. 확산세와 연결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관련돼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도 오르고 있는 모양새고요. 네. 코로나 재확산 이슈가 계속해서 전체 종목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것 이외에도 준비를 해주신 이슈나 종목이 있다면? 네, 오늘 코로나 관련주들 굉장히 좋았고 그 외에 이제 셀루메드라든지 나머지 에너지주들이 조금 상승세를 보였는데
모습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또 나오는 소식들이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이제 성일하이텍이 쏘아올린 어떤 작은 공이 계속 주변의 어떤 폐배터리 시장으로 조금 수급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2차 전지 시장을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나온 소식이에요. LG와 이제 GM이 이제 미국 쪽의 에너지부에서 굉장히 큰 금액을 25조 달러 넘는 금액을 이제 금융 지원을 이뤄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완성차 업체들에게만 지원을 해주던 금융이었는데 이번에 최초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한테 투자를 시작한 것들이 앞으로 이제 마지막 남은 2차 전지의 밸류 체인이죠. 네. 폐배터리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비캠도 공모에 어떤 성공적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뭐 세비캠이라든지 뭐 성일하이텍 이런 것들 담지 못하신 분들이 다음 수급을 어느 쪽으로 옮겨갈까라는 어떤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 따라서 뭐 MPC라든지 뭐 영화테크 관련주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2차 전지에서 만약 그런 물량들이 좀 쏟아지게 되면 다음 수급 흐름이 어디로 이어질까라고 보면 마지막 밸류 체인인 폐배터리 시장 쪽으로 옮겨갈 수 있겠다. 거기에서 특히나 조금 MPC라든지 MPC 우 등의 어떤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흐름 자체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들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괜찮겠다라고 투자 포인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벌써 이제 40만 원대를 앞두고 있는 종목입니다. 관련돼서 2차 전지와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걸 좀 담지 못했다면 마지막으로 움직일 만한 종목들,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 미리 좀 보는 게 어떨까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관련돼서 정말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은 양시장에서 좀 팔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걸 하나 더 여쭤보자면 자동차 관련주들 이렇게 좀 눈치 보기 장치 들어가기 전에 잘 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주점 넘어가면 자동차 관련주들 또 달릴 수 있을지 궁금한데. 더 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미국에서 데이터가 나왔는데 전기차만 팔렸다라는 기사를 확인을 해보셨을 겁니다. 테슬라도 실적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왔고 이제 앞으로 뭐 2030년까지는 내연기관이 전체적으로 다 사라질 거고 전기차 시장이 될 텐데 전체적인 어떤 큰 밥그릇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 안에서 시장 점유율을 커질 수 있는 산업이 어떤 것이냐 전체 완성차 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수소차보다는 전기차 시장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이 안에서 현대기아차들의 어떤 유럽이라든지 수출 시장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빼고도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경기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조금은 피해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어떤 큐적인 면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최근 들어서도 계속 어떤 우려는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있을 때 아무래도 임의 소비재인 어떤 자동차 쪽에서는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들이 있는데 예상외로 실적 자체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현대차라든지 보시면은 뭐 이번 달에 주문하더라도 내년 4월까지는 계속 물량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이제 코로나 초기 때 그리고 반도체 쇼티지 현상에 의해서 물려있던 어떤 물량들이 아직까지 소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펀더멘탈적인 어떤 큐적인 물량들이 경기 침체 시기를 견주하게 버텨낼 수 있는 펀더멘탈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현대기아차 또 만도까지 조금 또 모비스까지도 같이 한번 보시면 중장기적으로 계속 좋은 흐름 이어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차, 완성차에 대해서는 더 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시장과 함께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봤고요. 현대차는 1%대, 기아는 0.73%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테스타의 기성화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